좋은 걸 찾아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. 해가 되는 거를 회피를 하면 돼요. 탈모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? 일단 영향을 줘요. 동필입니다. 사실 이제 탈모 생기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. 뭘 해야 될까요? 약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,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부터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. 탈모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? 일단 스트레스는 영향을 줘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낭이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세스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영향을 줘서 그것들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머리카락 만들 새가 어딨노? 이래 되는 거지. 그럼 본인이 조금 늘 약간 긴장을 이완시킨다든가 이런 걸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하는 게 식이습관 이런 거하고 영향이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는 좋은 걸 찾아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. 콩 먹고 뭐 먹고 뭐 견과류 먹고 해조류 먹고 이래 먹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안 돼요. 그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고 해가 되는 거를 회피를 하면 돼요. 그러면 탈모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너무 기름진 음식. 우리 왜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나면 두피 끈적끈적하고 다음날 되면 뾰루지 들려고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자. 그리고 너무 단 음식은 좀 피하자.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남성 호르몬의 레벨도 같이 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더 빠지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. 그러니까 너무 단 음식도 좀 피하자. 그 다음 안 좋은 게 이제 흡연 이런 거죠. 흡연. 담배 피우면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뚝 떨어지니까, 야도 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몸의 일부니까 흡연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. 아주머니랑 아저씨랑 같이 와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아주머니가 딱 묻지, 술은요? 대답을 잘해야 돼요. 거기서 술 괜찮아요 하면은 이제 한 명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, 술 절대 안 돼요 하면 한 명이 그래 되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는 이제 술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술 먹을 때 삼겹살하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. 그리고 또 다 먹고 나서 믹스 커피 한 잔 하면 더 맛있잖아요. 그리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조절하시면 좋아요. 좋은다 말이죠. 얍삽하게. 원장님도 술 좋아하세요? 매일 먹죠. 에브리데이 드링킹. 머리 막 숙이고 수술하고 저녁. 원장님은 샴푸 쓰세요? 너 우리 쓰지. 우리 병원에서 만든 샴푸. 광고 안 되는데. 웃길래 이야기하는 거지. 그럼 이건 잘라. 머리를 감고 말리고 할 때는 너무 독한 샴푸나 이런 것들 쓰지 말고 가급적 비누 쓰지 말고, 그리고 또 노프라고 해서 화학약품이 두피에 묻어서 머리카락에 묻어서 머리를 빠지게 만든다라고 해서 샴푸나 비누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물로만 감는 그것도 하지 마시고, 요사이 많이 나오는 탈모 예방 기능성 샴푸 같은 거 써서 이제 충분히 문지르고, 그리고 씻어낼 때 손톱으로 팍팍 끓는 거 이런 건 안 되겠죠, 그죠?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지루성 두피도 있고 모낭염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팍팍 끓다가 상처 나면은 또 가려워. 가려우면 또 긁어. 그래서 두피가 더 안 좋아지니 가급적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문질러서 하고, 또 머리를 감고 안 말리는 사람들도 있어요. 또 샴푸를 제대로 안 씻어내고 하면은 희한한 막 같은 게 이래 생겨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감고 말리고 빗질을 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좋은 제품으로 충분히 문질러서 감고 충분히 제 친구가 탈모가 있어서 머리 감을 때 쓰는 솔 같은 것도 사더라고요. 그런 것도 혹시 효과가 있어요? 그거 의외로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 보들보들한 거 실리콘 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도움 돼요. 혹시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? 늦게 자고 뭐 그렇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머리카락이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. 얼마나 못 자길래?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, 그렇다고 내 밤 꼴딱꼴딱 새고 낮에도 이래가 다니고 이거는 안 좋겠죠. 그 정도만 아니면 별 문제는 없다. 흰머리 뽑으면 또 안 된다고. 머리카락 그거 다 아깝잖아. 모발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를 가지고 났다 빠졌다 났다 빠졌다를 반복하잖아요.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자꾸 뽑다 보면 안 나잖아요. 그래서 흰머리 자꾸 뽑지 말라고 그러죠.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보면 뒷머리 이렇게 갖고 옮겨올 때도 흰머리는 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,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 또 흰머리 되면 어떡할 건데? 그럼 또 뽑나? 그러니까 흰머리 뽑지 마시고 그냥 흰머리도 같은 자기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잘 유지하세요.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요런 음식들을 좀 피해가고, 그리고 머리를 요렇게 요런 제품과 요렇게 감고 말리고 해서 잘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치료들이 뒷단에 필요한 거죠.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?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.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탈탈 털리지 말고 모발이 있을 때 지킵시다.